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워킹맘이에요. 남편과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캠퍼스 커플로 만나 연애를 하다 졸업하자마자 남편은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라고 하며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결혼? 나도 회사 다니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는 캐리어우먼이 되고 싶단 말이야. 오빠랑 결혼하면 애기도 가져야 하고 애기 낳으면 집에서 살림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내 청춘이 너무 아까워. 딱 3년만 있다가 결혼하자. 응? 오빠. 하고 말을 했지만 너무나도 확고한 고집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게다가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호남형이며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따뜻한 성격의 남자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3살 연상이지만 듬직한 면은 없고 위에 누나가 3명이나 있는 막내이다 보니 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우들 때문에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살짝 걱정되긴 했었지만 다행히도 다들 공부를 잘한 터라 뿔뿔이 흩어져 시아버지의 든든한 자금 덕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신우들은 유학가고 없고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돌아가신 데다가 막내 아들은 결혼을 했으니 시아버지를 챙겨드릴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이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를 챙겨드리며 양쪽 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늘 예쁘고 참하다며 너무나 잘해주셨고 남편이 바쁠 땐 시아버지와 같이 맛집도 가고 간단하게 맥주도 한 잔씩 하며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무사히 출산하였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쌍둥이를 키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군요. 쌍둥이가 학교를 가게 된 순간부터 손이 조금은 덜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힘들다는 게 없어져 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남편과 술을 한 잔씩 하고 싶었지만 일 끝나고 녹초가 된 남편은 같이 맥주 한 잔 마시기는커녕 밤의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잠을 자버리더군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 때쯤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물에 포장해 왔는데 술안주로 딱이죠? 아버님 이거 예전에 입으셨던 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꽉 조일 정도였나? 와 대박. 이거 다 근육이에요? 오 멋있다. 우리 아버님 운동 열심히 하셨나 보다. 하며 시아버지의 팔뚝과 등 근육을 만져보았고 2달 만에 뵌 시아버지는 왠지 더 남자다움이 물씬 풍기는 중년의 남성이 돼 있으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헬스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만두신다더니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떠냐? 네가 원했던 남자다운 근육이 이거 맞지? 네 남편보다 내가 더 남자답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시아버지 말대로 남편의 통통한 몸매와는 달리 정말 멋있는 근육질의 시아버지를 보니 왠지 모를 두근거림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술상을 차려 시아버지와 술을 서로 주고받으며 마시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서인지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여 일을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내더니 며칠 전에는 은근슬쩍 제 어깨를 툭 쳐서 기분 나빴다고 말을 하며 울먹거렸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를 때리거나 울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건만 아들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친 잘못이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데다가 남편이 자꾸 밤마다 거부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 큰일 났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버님이 만진 그 손길이 좋고요. 막 손도 잡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아버님이 저에게 자꾸 다가오시는 거죠? 이거 아버님이 아니라 바닥인데? 이게 뭐야? 하고 말으려고는 저도 모르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댁에서 술에 취해 진상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잠이 들어버린 거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 침대였고 저도 모르게 허둥지둥하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실로 나와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식탁 위에는 북엇국이 있는 따뜻한 밥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미흡한 솜씨로나마 차려봤다며 맛있게 먹고 저녁에 할 말 있으니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오라는 쪽지도 있더군요. 그제서야 전날 밤 진상 피우며 말한 게 생각이 났고 저녁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조마조마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에게 별로 남자다움을 못 느꼈는데 겨우 그 자상함과 살짝 있는 근육질의 몸매 때문에 두근거렸고 그 한순간에 느낀 걸 그대로 말해버렸으니 시아버지는 평소 제가 연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가끔, 아주 가끔은 남편이 출근하며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커피도 한잔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땐 시아버지가 내 남편 같다는 착각을 한 적이 있긴 해요. 남편 몰래 용돈도 주시고 차 바꿀 때도 어느 정도 남편 몰래 보태주셨기 때문에 더 의지한 건 사실이지만 두근거림을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다가왔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긴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살짝 취한 상태로 계셨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리 왔어? 이리 와 앉아. 너무 늦게 와서 내가 먼저 한잔하고 있었단다. 너한테 맨정신에 말할 수 없는 거라서 한잔하고 있었는데 괜찮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을 하고 식탁 의자에 앉았고 앉자마자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여자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며 몇 년 전부터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고 웃을 때마다 너무 귀여워 보여 계속 눈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들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도 자꾸 밤이고 낮이고 생각이 나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제 저녁 제가 술 취했던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꾹 참고 있었던 본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아버님, 술 드셔서 하는 말씀 아닌 거죠? 진심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저 놀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웃음기 하나 없는 진지한 얼굴로 농담인 것 같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 몰래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게 잘못되어 수억의 빚을 진 게 있었어요. 하필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시아버지가 아시고는 그 빚을 다 갚아줄 테니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에겐 방법이 없었어요. 그 빚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어했고 남편에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시아버지에게 받고 말았으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기습적으로 저를 안아버리셨고 점점 더 진한 스킨십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돈 앞에서 눈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모르게 그 스킨십을 거부하며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있으시길래 제가 그렇게 끙끙 앓고 있던 빚을 바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여쭤보니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냐고 하시며 다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왠지 제 몸만 원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뭐예요? 저 좋아하신다면서 거짓말이구나? 내가 아니라 몸을 좋아하는 거였네. 진짜 아버님 실망이에요. 재산 꽁꽁 숨겨두시다가 돌아가실 때 다 가져가세요. 아셨죠? 저 그냥 갈래요. 제 빚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튕기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고 당황한 시아버지는 저에게 똑 부러진 앙칼진 여우 같다며 알려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재산을 탐내서 말해주면 제가 남편에게 다 말해버릴까봐 걱정돼서 말을 안 해준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민망한 부탁이지만 오빠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모든 걸 다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빠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시아버지의 재산을 다 알 수 있는데 왜 그 한마디 하는 게 목구멍에서 안 나오든지 겨우겨우 참고 참아서 오빠 빨리 말해줘. 남편한테 비밀로 할게요. 응? 오늘부터 서로 알아가자며. 오빠부터 말해줘야 나도 나에 대해 알려주지. 안 그래? 오빠. 하며 오빠라고 부르며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귀까지 빨개지며 해죽대시더니 재산과 그 외 모든 이야기들을 저에게 다 말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마음이 약한 남자니 고무줄을 당겼다 풀어주는 방법으로 리드에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관계는 미친 것인지 알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 저로선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난 스킨십까지 해가며 돈으로 접근하는 시아버지도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저 역시 돈을 매개로 시아버지를 저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시아버지와 저 두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미쳤다 하겠지만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빠져들고 있는 제 마음이 미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이상한 사이가 되기 시작했고 며칠간은 서로 애인처럼 알콩달콩 스킨십도 하고 전화도 하고 거실에서 서로의 무릎에 누워 오이 마사지를 해주며 남편과 아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스킨십을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3박 4일로 출장을 가고 쌍둥이들은 시골에 있는 친정에 여름방학이라 놀러가고 없어서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놀며 외박도 하고 실컷 즐겼는데 둘째 날이 되니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오빠, 애들은 여름방학이라 엄마 집에 가고 남편은 출장 가서 나 심심해요. 놀아줘. 응? 지금 놀러 가도 돼? 하며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아버지는 흔쾌히 괜찮다며 지금 바로 오라고 하더군요. 걸어서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시댁이 있어서 걸어갔는데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시댁에 도착하니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씻고 나왔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려던 찰나 시아버지는 뒤에서 저를 번쩍 안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둘 다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성격이 세서인지 궁합도 잘 맞아 격렬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지켜왔던 봉인이 해제되어 몇 번이고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남편은 너무 시아버지와 만남이 잦고 시댁에서 늦게까지 있는 게 이상했는지 제가 그렇게 졸라도 안 된다던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었고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시댁 방문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설탕 같은 존재라서 가끔 남편 몰래 연차를 써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 관계가 끝나리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